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자연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빌딩 숲 사이를 거닐며 익숙해져 버린 회색 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심신의 힐링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연으로 돌아가기라는 힐링 트렌드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기라는 트렌드는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해 실내 생활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속으로 떠나기입니다. 이는 도심을 떠나 자연과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산이나 바다, 공원 등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이 주는 차분함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자 합니다. 캠핑, 하이킹도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사람들에게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을 일상으로 불러들이기입니다. 이는 실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자연의 느낌을 내 일상에 스며들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도심의 아파트나 사무실에서는 식물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엽 식물을 들여놓음으로써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시각적으로도 푸르른 자연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베란다나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허브를 키우는 것도 자연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 속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자연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생태 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농장 체험이나 자연환경 워크숍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연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이는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정신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사람들은 오로지 자연과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기라는 트렌드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자연은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제로부터 시작하는 여정은 항상 어렵다. 특히나 우리의 몸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지방 연소를 목표로 한 운동 루틴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좀 더 건강한 나 자신을 만들겠다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나는 나만의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찾았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첫 번째 운동은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짧은 시간에 강도를 높였다 낮췄다 반복하는 이 방식은 내심 지루함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기에 일쑤였던 내게 딱 맞는 방법이었다. 어느 날 나는 가볍게 5분의 조깅으로 워밍업을 마친 뒤 언덕을 전력 질주에 오르게 되었다. 언덕을 오르며 심장이 터질 때도 몇 분만 지속하면 다시 평지에서 걷기로 심박수를 낮출 기회가 주어진다. 이 반복으로 내 몸속 깊은 곳까지 지방이 효과적으로 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채택한 운동은 중량 훈련이다. 오랜 시간 여성에게는 불필요하다는 편견을 가졌던 이 운동이 내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근력을 키우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지방을 더 쉽게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덤벨로 시작해 각 무게를 점차 늘려나갔다. 들썩이는 근육의 느낌과 저항을 물리치는 성취감이 서로 맞물려 독특한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수영이다. 물속에서는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체중의 부담이 적어져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었다. 크롤, 평영, 배영, 접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영을 하면서 몸의 여러 부위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매번 수영장에서 나올 때면 적당히 피곤함과 동시에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 운동은 필라테스이다. 처음에는 스트레칭 정도로 여겼지만 중심을 잡고 여러 동작을 연결하며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강화되는 것을 느꼈다. 특히 균형과 유연성을 기르면서 자세 교정이 되는 것은 덤으로 얻는 보상이었다. 매주 2에서 3회씩 규칙적으로 참석하니 날마다 몸의 안정감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킥복싱 같은 격투 운동이다. 이 운동은 놀라운 전신 운동 효과와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했다. 복싱 글러브를 낀 채 주먹을 날리고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차는 동작은 칼로리 소모가 클 뿐 아니라 몰입감을 주어 어느새 운동을 즐기게 만들어 주었다. 몸의 리듬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면서 땀과 함께 지방 역시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걷기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운동 중 가장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생명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의 걷기를 목표로 삼았다. 걸으며 주변의 변화를 느끼고 사색에 잠기며 자연과 호흡하는 이 시간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이루었다. 이렇게 다양한 루틴을 반복하며 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이든 처음 마음 먹었던 그 결심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 하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항상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상에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의 책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기대는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숨이 가쁜 것을 느끼며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내가 처음 찾은 것은 거창한 운동 계획도 값비싼 헬스클럽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맨손 체조였다. 어릴 적 체육 시간에 배우던 그 단순한 동작들, 팔굽혀 펴기, 스쿼트, 제자리 뛰기 같은 것들이었다. 그때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내 삶을 바꿀 도구로서 다시 다가온 것이다. 첫날 아침 나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섰다. 마음은 가벼웠지만 어느 정도 불안감도 있었다. 그저 15분만 투자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제자리 뛰기로 몸을 풀고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까지 내리는 팔굽혀 펴기로 상체를 자극하며 다시 한 번, 세 번의 묶음으로 해낸 스쿼트까지. 처음이었기에 동작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기분은 한결 나아졌다.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서서히 다가왔다. 매일 아침 15분씩 내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다. 맨손 체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일과 중 잠잠히 시간을 내어 집중할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엄청난 변화를 느꼈다. 체력은 물론이고 자세도 좋아졌으며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의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었다. 내 몸은 날마다 건강해져 갔고 그에 따라 마음의 여유도 늘어났다. 사람들은 나에게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루 15분 맨손 체조예요. 이제는 내 친구와 가족에게도 이 소박한 습관을 전파하고 있다. 그들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경험한 후에는 그 효과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작은 변화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15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며 그 시간은 나의 삶을 바꾸는 투자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노력이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건강과 행복하게 사는 삶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그 15분이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도 이 작은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요즘 시작한 다이어트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 다이어트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그동안 들었던 다이어트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을 떠올렸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굶는 것이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오해였다.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거르는 방법을 택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고 유효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우리 몸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에너지를 발산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기본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이다. 사실 우리 몸에는 지방이 꼭 필요하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좋은 지방으로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이 있다. 운동에 대한 오해도 많다.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 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저녁에 적절하게 식사하고 이후에 과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녁 먹는 시간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루의 총 섭취량과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마법의 다이어트 음식이나 음료가 있다. 는 믿음은 상당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마치 그 음식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보다는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다. 결국 체중 감량은 쉽지 않은 길이며 무조건 단기간에 쉽게 해결하려는 욕심보다는 건강하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하루였다.